문 대통령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굉장히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저께.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는 야당에서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들의 권력형 부패 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다.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뇌피셜이죠. 저쪽의 뇌피셜이라고. 공수처라는 것이 검사에 대한 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검사 그러니까 하다 보니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되는 거지만 사실은 대통령 주변 권력에 대한 수사입니다. 말하자면 문 대통령 주변에서 막 뭔가 권력형 비리랄까 이런 것들이 엄청 쏟아져 나온다면 이거 반대 못 했겠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문 대통령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뇌피셜이에요. 자기를 지키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라는 그 이름에 검사가 들어간다는 건 사실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직제상 정확하게 검사가 몇 급 공무원이냐를 따지고 보면 사실 그 같은 급수에 있는 다른 그 공무원들은 억울할걸요? 나도 고위공직을 왜 안 시켜줘 이거지. 그러니까 고위공직이라는 그 상징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 그리고 산부 요인과 산부 요인의 그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측근들을 말하는 건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검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위 때문에 마지막 막차로 끼워 넣은 게 검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로 작동하게 된 거지. 원래 이 공수처가 나오게 된 최초의 아이디어는 대통령이라는 권력 때문에 이걸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견제 장치도 없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방어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좀 방법을 생각해내보자. 이게 사실 해외에는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해외 사례를 가지고 와라. 기업들이 새로운 발명품을 가지고 지원해달라고 부탁하면은 해외 사례를 가지고 와라. 발명품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해외 사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24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예. 그 댓글창에 이제 이 구구분들 오셔가지고 윤성준님 소개해 드릴게요. 저 멀리 저기 거시기에서 윤성준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야, 입 쳐닫고 옳지 않은 것을 방송하는 니는 뭐하는 인간이고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따위 방송에 뭐 문재인이가 너무 깨끗하다고 야야. 그리고요 힘내자님께서는 디랄한다 새날 이렇게 하셨는데 감사드려요. 싫어요 찍으셔도 되는데요. 이명박근혜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측근비리 엄청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비리 뭐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문재인 싫다고 하세요. 뭐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니는 뭐하는 인간이고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따위 방송 저분들은 삭제시키지 마시고 계속 지랄하고 내두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게 있다니까.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박근혜의 주위에 있던 최순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국정농단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내가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 이런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권력을 혼자 장악한다는 뜻이에요. 정확한 농단이죠. 법과 제도나 시스템이 있는 건데 혼자 장악한다는 거죠. 힘내자님은 또 저렇게 주둥아리를 나불거리셔서 삭제시키십시오. 지랄하는 거 맞네 하셨고요. 감사드리시고요. 안녕히 가세요. 방송 탔다 이것들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게요. 대통령 주변에만 우리 요즘에 문 대통령 엄청 공격하고 있는 우리 현철이 형. 김씨 아들 현철이 형. 한 달이 안 줬다고 삐져가지고. 이분이 어떤 분이셨죠? 문 대통령의 그러니까 어이씨 김영삼의 작은 아들로 네.
그런 비리가 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문 대통령한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저 사람들이. 만약에 공수처가 세워져,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 대통령 주위에 권력형 비리가 엄청나. 막 뇌물 받고 막 그랬다고 쳐. 근데 검찰이 수사를 못 해.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고 하겠냐고요. 공수처가 세워져야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공수처를 맡고 있는 거야. 너무 깨끗해가지고. 근데 맞지? 이렇게 공수처 가지고 계속 아직도 이러는 거 보면은 정권 교체가 될 거라는 희망이 아직도 있나 봐요. 예. 왜 걱정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 구구 여러분들아, 우리 방송을 들으시려면 좀 끝까지 듣고 정당한 반론을 하면 절대 삭제시키지 않는데 그냥 뇌피셜로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자꾸 뭔가를 이렇게 욕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냥 문재인 싫은 거잖아, 당신들은.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음모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음모론이 뭐 엑스파일 같은 그런 드라마를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어떤 정보기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화에서 이제 뭐 헐리우드 차원에서 제일 유명한 게 FBI, CIA 이게 제일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말고도 뭐 국토안보부, 뭐 NSA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들이. 그게 왜 생긴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FBI가 너무 권력이 비대해지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각 주별로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고 그 수사기관들로 안 되니까 정보기관을 따로 만들고 서로 견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각자 다른 부서에서 어떤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말을 만들어내면 그게 음모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음모론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투명해. 모든 권력을 검찰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사를 한 사람이 직접 기소까지 하는, 기소한 사람이 재판 진행까지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네. 일본도 그렇게 안 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안 쳐다보고 검찰이 지금까지 70년 동안 잘해왔는데 왜 지금 와서 건드리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예. 그리고 마치 공수처를 무슨 왕의 호위무사단처럼 묘사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유튜브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채널에 들어오는 극우분들이 말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실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고 하잖아요. 국민은. 본인들 수준에 맞는 미디어를 계속 보니까 그런 팩트 체크가 안 되는 가짜 뉴스를 계속 보고 아 공수처가 이런 거래, 독재를 위한 거래 이렇게 한다면 세뇌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윤석열에 대한 논리도 나는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해놨어. 뭐냐면은 윤석열이 문 대통령에 관련된 수사는 아예 안 하고 야당만 탄압했는데 지금 드러난 혐의가 있다면 니들은 어떻게 말할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는 몰랐어, 사실 우리도. 예.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고. 근데 윤석열이 자기 자신의 비리를 가리기 위해서 조국 수사 등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같은 데 수사를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엄청 많은 사람인데 조국만 공격하고 자기 관련된 수사는 아예 안 하면서 자기 지키기에 급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우리 공격 부분은 그런 거예요. 조국 수사를 해서가 아니라 드러난 죄랄까 비리가 있는데 그 사람 물러나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저쪽 사람들이 논리는 그거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는 물러나라고 했다가 조국 수사하니까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논리가 그런 식인 거라고. 네. 근데 그 중심의 핵심은 이 사람이 어떤 비리를 갖고 있고 어떤 의혹이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검찰총장이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공수처도 싫고 다 싫고 다 싫어. 윤석열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당신들이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도 아니었지 사실은. 박근혜 탄핵이 살아있는 권력입니까? 죽은 권력 수사는 잘하지. 이 상황에서 윤석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박근혜 수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해. 아마 듣고 싶긴 해. 당신들은 지금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박근혜 수사 한번 물어보시라고. 윤석열이한테 입장을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새날 같은 데 들어오셔가지고 괜히 뭐 사람 숫자가 많이 들으니까 재밌는 방송인가 보다 들어오셔가지고 어그로 끄시는데 우리 방송 제목 바꾸는 수가 있어요. 빨갱이들 방송 새날이라고. 아이 들어오지 마 이 인간들아. 어쨌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민주당이나 추미애 장관은 욕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부터는 정해진 숙명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해가면 됩니다. 기죽으실 거 없고 스트레스 받으실 거 없고 딱 여기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대한 만큼 뭐가 됐다 그래서 또 뭐 안 됐다 그래서 화내실 필요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자, 좋아요와 구독을 점검할 타이밍이죠.